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사카 싱글맘 한 명이 10살 딸과 서울에서 보낸 단 7일. 그녀가 올린 영상 한 편이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고 NHK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새벽 2시 한강공원. 10살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정에 탄 지하철, 길 잃은 딸을 28분 만에 찾아준 시스템, 밤 10시 응급실에 놀라운 대응. 일본 언론은 이를 21세기 안전사회의 새로운 기준이라 평가했습니다. 도쿄 경시청이 벤치마킹에 나섰고 오사카 시청이 공식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10살 딸 유이와 함께 사는 사토 아야코입니다. 39살 싱글맘, 여행 유튜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제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유이의 학교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전철로 2정거장이지만 저는 항상 택시를 부릅니다. 혼자 전철 타는 건 위험하니까요. 맘 9시. 이 시간이 되면 현관문을 2번 확인합니다. 유이에게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기. 작년 겨울, 우리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였는데도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유이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친구 생일 파티도 못 가니?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딸을 지키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넘기다가 짧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여자 혼자 다녀요.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서 어두운 구간이 없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도시가 있다면, 유이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유이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저 여자 혼자 밤에 뛰어다니잖아. 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0살 딸이 밤에 자유롭게 다니는 게 소원이라니.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범죄율이 일본보다 낮다는 통계, CCTV가 도쿄의 3배라는 사실, 112 신고시, 평균 5분 내 출동한다는 내용. 하지만 인터넷 정보를 다 믿을 순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튜버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왕복 8만 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에 가서 밤마다 실험을 하기로.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기로.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미쳤어? 낯선 나라의 딸 데리고 밤에 돌아다니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모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7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뭔가 달랐습니다. 간사이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통로 천장 전체가 거대한 LED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한국의 사계절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공항 맞아? 유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여러 설치되어 있었고 여권을 스캔하자 얼굴 인식이 바로 작동했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15분도 안 걸렸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는 최소 40분은 기다리는데 말이죠. 짐 찾는 곳에서도 감탄했습니다. 우리 캐리어가 이미 한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플랫폼이 나타났는데 바닥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2분 30초 후 도착. 정말 그 시간에 맞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데도 핸드폰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하인데 인터넷 돼. 유이가 신기해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죠. 도쿄보다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차량에 설치된 태블릿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호텔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유이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프론트에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있나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을 추천드립니다. 100m 거리에 있고 따뜻한 음식도 팝니다. 24시간 영업합니다. 편의점에서 저녁을? 의아했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만 8시. 오사카였다면 절대 유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긴 서울입니다. 직접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손을 꽉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각에 딸과 함께 낯선 나라의 거리로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어. 오사카에서의 습관이었습니다. 편의점은 정말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심지어 따뜻한 찌개까지. 일본 편의점보다 종류가 훨씬 많았습니다. 유이가 삼각김밥 2개를 골랐습니다. 저는 비빔밥 도시락을 선택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총 7,000원. 약 700엔 정도였습니다. 오사카에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값이었습니다. 직원이 전자레인지를 가리키며 데워 먹으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매장 안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기엔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유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맘 9시.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커플도 보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더 걸어볼까? 유이가 물었습니다. 오사카였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래, 조금만 걸어보자.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20m마다 밝게 켜져 있었고 CCTV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와 산책하고 계셨고 중년 여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말입니다. 30분을 걸었을까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웠어. 오사카랑 완전 달라. 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사카에서는 밤 9시만 넘으면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상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사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 10시에 유이랑 산책했어. 안전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날 밤 10시 산책. 문제 없음. 안전 확인. 내일은 더 대담한 실험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정 지하철을 타보기로. 둘째 날 저녁 유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실험 해볼래? 무슨 실험인데? 자정에 지하철 타보는 거야. 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진짜? 진짜였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 11시 5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자정 5분 전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끝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까지 3분. 정확했습니다. 3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이와 함께 탔습니다. 여성 안심구역으로 갔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칸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의 사람들이었지만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CCTV가 각 칸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5 정거장째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20분.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다시 우리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해냈어. 자정에 지하철 탔어. 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살 딸과 함께 자정에 지하철을 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나가자. 엄마, 진심이야? 진심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프런트 직원이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오사카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저 봐. 유이가 가리켰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원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커플,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샀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빌딩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고요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꿈 같아. 유이가 말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평생 못 해볼 일이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0살 딸이 새벽에 밖을 걷는 게 꿈이라니. 3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조깅하는 여성을 봤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유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새벽에 산책했어. 유이가 웃었습니다. 응, 엄마. 안전했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안전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새벽 2시 한강 산책. 문제 없음. 여성 조깅 목격. 완벽한 안전 확인. 내일은 뭘 해볼까 생각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챕터 4 완성 약 1100자. 챕터 5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제시도. 나흘째 오후 명동 쇼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화장품 가게 앞에서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고 저는 잠시 옆 가게 진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초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유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이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유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화장품 가게 안도 들어가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112. 한국 경찰 번호라고 검색해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였습니다. 자동으로 통역 서비스가 연결됐습니다. 제 딸이, 10살 딸이 사라졌어요. 명동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착하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신가요? 주변을 봤습니다. 간판을 읽어줬습니다. 지금 경찰이 가고 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딸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키 140cm, 분홍색 재킷, 검은 머리.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3분도 안 돼서 경찰 2명이 달려왔습니다. 사토 아야코 씨 맞으십니까? 한 명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사라졌습니까? 10분 전쯤. 아니 15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로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에게 한국어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주겠다는 사람, 근처를 찾아보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꼭 찾을 거예요.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출구 편의점에서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따라오세요. 경찰을 따라 뛰었습니다. 편의점 안 유이가 직원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이! 달려가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길 잃어버렸어. 편의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발견까지 28분 걸렸습니다. CCTV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주변 상인들이 협조해줬습니다. 28분. 오사카였다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경찰서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을 겁니다. 명동은 CCTV가 많아서 찾기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유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근데 편의점 아저씨가 경찰 불러주고 음료수도 줬어.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 CCTV 네트워크, 상인들의 협조, 편의점 직원의 보호.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112 신고 후 3분 만에 경찰 도착. 28분 만에 딸 발견. 시스템과 사람의 완벽한 협력. 한국의 안전은 CCTV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문화였습니다. 닷새째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온 유이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38.7도. 유이야, 어디 아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 당황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론트에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 딸이 열이 나요. 야간 진료하는 소아과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5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정말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병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권과 여행자 보험 있으세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열이 나고 머리랑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언제부터였나요? 구토는 했나요?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유이의 목을 보고 배를 만져보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액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장염인지 감기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유이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유이가 조금 울었지만 간호사가 다독여줬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유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죠? 제가 일본어 조금 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장염이에요. 여행 중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일 열이 안 떨어지면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납 창고로 갔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응급실 가면 최소 3만 엔은 나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어도 일단 내야 하죠. 진료비 9만 원입니다. 계산기를 보여줬습니다. 9만 엔? 아니었습니다. 9만 원이었습니다. 약 9천 엔. 오사카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응급실 진료, 혈액 검사, 주사, 약까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유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약을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 선생님 친절했어. 간호사 언니가 일본어도 했어. 그래, 다행이다. 유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밤 10시 넘어 응급실에 갔는데 10분 만에 접수, 10분 만에 진료, 20분 만에 검사 결과.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배도 안 아파. 약이 잘 듣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응급 상황. 밤 10시 병원 방문. 신속한 진료. 합리적 비용.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한국의 안전은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도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사카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모든 일본 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일주일간 찍은 모든 장면들. 자정 지하철, 새벽 한강, 잃어버린 유이를 찾은 28분, 밤 10시 응급실. 제목을 정했습니다. 10살 딸과 새벽 2시에 걸을 수 있는 도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잠들기 전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230.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조회수 3만. 뭐야? 댓글이 5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말 안전한가요? 저도 딸 둘 키우는데 가보고 싶어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만, 10만, 20만. 인천공항에서 오사카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50만을 넘었습니다. 엄마, 대박이다. 유이가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기내 모드로 바꿨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다시 켰을 때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조회수 150만. 댓글 3만 개.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난리야. NHK에서 연락 안 왔어? 다음 날 아침 정말 NHK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항공권 예매했어요. 다음 달에 딸이랑 갑니다.
서울 호텔 추천해주세요. 오사카 한인마트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야코 씨, 손님이 3배로 늘었어요. 다들 당신 영상 보고 왔대요. 변화는 빨랐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에 한국어 교재가 품절됐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입국장이 일본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엄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토 씨죠? 영상 보고 왔어요. 제 딸도 10살이에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움직였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안전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모든 아이들이 밤에도 걸을 수 있는 세상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3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오사카 엄마들 15명과 함께 왔습니다. 모두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사토 씨 덕분에 왔어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8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젯밤 그 엄마와 딸이 밤 11시에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처음이에요. 딸이랑 밤에 밖을 걸은 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당신 영상 덕분이에요. 과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있었습니다. 오사카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안전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쿄 경시청도 112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이는 이제 11살입니다. 엄마, 나 커서 서울에서 살고 싶어.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유이와 함께 한강을 걸을 겁니다. 새벽 2시예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어딘가에서 제 영상을 보고 있을 엄마가 있을 겁니다. 그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전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의 딸도 밤에 걸을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조용히 걷는 사람들. 이 도시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 유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나가자. 밤 11시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요.